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작은 척추뼈들이 모여서 척추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척추뼈들이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디스크라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추간판으로 설명되는데요. 추간판에 변화가 생기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질환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고 걷기도 힘들어지고 일상의 불편이 더해지는데요. 추간판, 또 추간판이 탈출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몸이 붓는 특발성 부종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스크 추간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같은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히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되는 거죠? 예, 그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 허리 통증이나 그 이제 그 허벅지를 따라서 다리로 그 하지 방사통이라고 네. 이렇게 쭉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네. 그럼 디스크와 추간판은 같은 의미인가요? 예, 그 디스크는 이제 영어로 말한 디스크고요. 네. 이제 추간판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문에서 따온 글인데요. 네. 그 디스크라는 거는 영어에서 그 디스크 의미는 그 우리 원판 같은 거를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자 같이 이렇게 원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디스크라고 이제 명칭하는 거고요. 네. 추간판은 그 한문으로 풀어보면 추자는 척추할 때 추고요. 네. 그 간은 사이간, 간격할 때고 사이간이고, 판은 이렇게 둥그란 그 피자판 같은 거. 그러니까 척추뼈 사이에 있는 네. 그 둥그런 피자판 같은 원판. 네. 그거를 이제 추간판이라고 해서 뭐 디스크하고 추간판 하면 이제 같은 의미로 보통은 잘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도 같은 말이 되겠네요. 예, 그 추간판이 탈출돼 있다는 게 이제 원래는 그 정확한 병명이고요.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할 때 요추 경추는 이제 탈출이 일어난 부위. 그러니까 요추는 아래 허리, 골반 위 아래 허리고요. 네. 경추는 이제 목 디스크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질환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는 건가요? 그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네. 그 물렁뼈, 원판형의 그 물렁뼈가 터져서 이제 탈출이 됐다, 이제 삐져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정식 이름은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 IMF 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 그거는 하나의 그 기관 이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IMF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관리해가지고 그냥 IMF만 그때 있었던 문제로 기억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스크, 추간판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 추간판 또는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원판형의 물컹물컹한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마디 사이에 있어가지고 척추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고무 바킹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장 큰 역할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우리 신발 보면 고무 밑창이 푹신푹신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충격이 나오는 거를 이제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 진화적으로 보면은 그 소나 그 돼지같이 이제 그 네 발로
그 누워 있는 동물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 무게를 그렇죠. 하중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크 간격이 사람보다도 더 좁습니다. 무게는 훨씬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이유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하중이 밑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를 이렇게 중간에서 그 신발 고무 밑창처럼 충격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1cm 이상 그 높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쪽으로 진화해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추간판이 이제 척추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면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 원판형의 물렁뼈인데요. 네. 그게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삐져나온다는 게 그 치약 같은 걸 꾹 짜면 옆으로 네. 이제 빠져나오듯이 네. 그 물렁뼈 연골이 그게 옆으로 쭉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탈출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특히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표현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 물렁뼈가 그 원판형으로 모양으로 돼 있는 물렁뼈가 네.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약간 걸쭉걸쭉하거든요. 그 젤리 같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있으면 이제 빠져나오고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네. 두꺼운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먹는 거에 비교하면 김밥이 있으면 김이 이렇게 그 안에 그 내용물 밥이랑 뭐 음식을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물렁뼈 연골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또 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막이 오래되면 이제 그 찢어져 가지고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밥 옆구리 이제 그 김이 찢어지면 옆으로 이제 밥알 새 나오듯이 네. 그 이제 그 추간판도 탈출이 되는 현상, 디스크가 이제 찢어지는 그 디스크의 그 외막이 찢어지면 그게 밖으로 삐져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액이 흘러나오면서 이제 신경근을 압박하기도 하고 자극하면서 통증이 생긴다는 건데요. 뭐 오래 써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인은 노화인가요? 아니면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일종의 같이 이제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 걸로 보는데요. 네. 그 둘러싸고 있는 막, 그러니까 우리 연골을 새어나오지 않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네. 오래되면 이제 헤어지면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쉽게 이해하기 좋게 청바지 생각하시면 요새는 일부러 그걸 찢잖아요. 그러듯이 네. 그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막이 청바지 오래되면 헤어지듯이 그게 찢어져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삐져나오는 건데 네. 결국은 그게 오래 쓰다 보면 이제 그게 해지면서 막이 해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노화 현상이기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좀 가속화시키는 거는 나쁜 자세를 오래 가지다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더 무리가 많이 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막이 빨리 찢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자세도 문제가 되고 이제 노화도 이제 같이 복합되면서 그 추간판 탈출이 시작됩니다. 네. 아무래도 통증을 느끼는 것도 상태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 통증은 흔히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그 허리 자체, 그러니까 추간판을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찢어진 부위에서 하나 오는 통증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그 이제 다리로 해가지고 그 허벅지 뒤로 종아리 따라가지고 발바닥까지 가는 그 좌골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꼭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데가 저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통증이 있는 그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느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벅지나 종아리까지 저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도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방사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쩌릿쩌릿 전기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그 신경을 타고서 쭉 뻗어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통 퍼져나가는 통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사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그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한테 아주 그 전형적인 증상인데 환자분이 알아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쩌릿쩌릿하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네. 그렇게 통증이 이제 전기가 오는 것처럼 다리 쪽으로까지 뻗치면 그때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그 이제 아직 허리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상황까지 또는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게 경미할 때는 허리 통증이 우선적으로 있다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신경이 터져 나와가지고 네. 신경이 이제 자극되기 바로 직전 상황에서는 허리만 주로 아프니까 네. 환자분들이 그냥 단순 요통인 줄 알고 지내시다가 네. 이제 이게 확 터지면서 그게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신경이 쩌릿쩌릿하면 이제 통증이 확 심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들 병원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네. 또 이렇게 방사통이 진행된다는 건요. 염증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예, 그 신경이 눌리는 상황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그 터져 나온 디스크 추간판 물질이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또 하나는 그 터져 나온 그 디스크하고 네. 신경이 맞닿으면은 그 화학 반응처럼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화학 반응이 우리 그 어떤 나무 스치거나 나뭇잎 잘못 스치면 오돌라 가지고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에 닿으면은 서로 이물질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압박에 의한 통증하고 염증 반응에 의한 통증 그 두 개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할 때 진료실에서 다리를 좀 들어보라고 하시던데요. 통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걸까요? 예, 결국은 신경이 압박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신경에 이게 누르는 게 원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 신경이 더 압박되는 자세를 일부러 유발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이 더 압박되는 자세가 뭐냐면 쭉 누워서 다리를 편 다음에 네. 다리를 쭉 위로 올려봅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보거든요. 네. 그 의사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더 막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를 못 올립니다. 이제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70도 이상 안 올라가면은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네.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이제 디스크 4번, 5번이 문제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여기가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는 부위인 건가요? 예, 그 요추가 5개로 있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1, 2, 3, 4, 5 층수를 이야기하듯이 4번, 5번이라는 요추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허리를 구부리고 필 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위가 빨리 고장이 이제 수액이 탈출하는 현상이 잘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 밖에도 3번, 4번, 5번, 1번 흔히 말하는 부분들이 수액이 탈출하는 자리인 건가요? 증상도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4번, 5번이 제일 이제 흔히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으로 잘 발생하는 게 5번하고 1번.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은 그 천추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척추 번호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4, 5번 바로 밑에 있는 마디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5번, 6번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4, 5번 바로 위에 있는 척추, 그러니까 3번, 4번에서도 이제 탈출이 오는데 그 3, 4번이 오면은 이제 허벅지 앞쪽으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이 다 틀려가지고 이제 3, 4번에서 일어나면은 허벅지 이제 앞쪽으로 가는 신경이 좀 눌리고 4번, 5번이 눌리면은 허벅지 뒤로 해서 종아리 외측 그리고 이제 발등 쪽으로 가고 5번, 1번은 허벅지 뒤 종아리 외측으로 가는데 요거 이제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 그래서 약간 우리 길도 보면은 다 노선에 따라 틀리듯이 그 번호에 따라 가지고 그 신경 가는 길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다리를 들어보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의심이 되면은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허리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디스크의 간격이 한 1cm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줄어들어 있는 그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이제 좀 높이가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의심이 되면은 이제 MRI를 찍어봅니다. MRI 찍어보면은 신경이 터져나간 게 아주 자세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CT를 찍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제 CT는 뼈 위주를 보는 검사 장비고요. MRI는 뼈가 아닌 디스크와 같이 이제 연부 조직, 물렁거리는 거를 보는 조직이기 때문에 CT보다는 MRI를 한 번에 찍는 게 필요한 경우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치료는 어떨까요? 흔히 말하는 보존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인 건가요? 디스크는 터져나와서 막 허리 아파가지고 세수도 못할 정도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셔도 또 한 2, 3주 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게 증상이 많이 좋아지세요. 저절로. 네. 그게 이제 터져나와 있던 디스크가 일부 흡수되기도 하고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몸에서 항염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가 치유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로 해도 이제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봅니다. 네. 보존적 치료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와 견인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라는 거는 이제 그쪽 다리나 그쪽에 이제 저린 부분을 마사지하거나 척추 부분을 이제 마사지하고 신경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좋게 하는 거고 견인은 척추 뼈 사이가 이제 눌려서 이렇게 삐져나온 거니까 우리 치약 짜듯이 압박 때문에 이제 삐져나오듯이 나온 거니까 이걸 이제 압박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당깁니다. 이렇게 몸을. 그러면 약간 좀 증상이 완화되는데 또 일어나면 이제 증상이 아프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아플 때 이제 그런 치료를 합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일상생활 하기도 이제 힘들 정도로 아프시고 증상에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경우 보통 한 3개월 정도 치료하면은 좋아져야 되는데 뭐 3개월, 6개월 계속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신경 마비 증상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나 엄지발가락 같은 게 위로 잘 안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이나 아니면 이제 소대병 기능이 소실돼 가지고 소변 볼 때 조금 약간 좀 잘 못 느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수술을 시행합니다. 네. 뭐 비수술적인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치료 후에도 조심할 부분은 있는 거죠? 예, 디스크라는 게 보면은 한 마디, 그러니까 4, 5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3, 4번 밑에 아래 마디 5번, 1번도 있고, 또 4, 5번에서 이 디스크가 한번 치료됐다고 해도, 그게 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자세 같은 거를 바로 하고, 무거운 거 드는 거 피하고, 허리를 잡아주는 이제 근육 같은 거를 잘 강화시키는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 특히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붓는 경우 특발성 부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도 주로 어떤 경우에 몸에 어디가 붓는지 증상을 줄이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발성 부종으로 불리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가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몸이 붓는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종, 그러니까 몸이 붓는다라는 현상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좀 불필요하게 많이 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수분을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 몸무게의 절반 이상, 60%는 다 물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 물이 우리 몸에 어디에 이렇게 분포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세포 단위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네. 세포 안에도 수분이 있고 아, 또 세포 밖에도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이제 수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네. 세포 안에 있는 수분도 여러 가지 활동이나 세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또 세포 밖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수분 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의 영양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네. 세포로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수분을 간질액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부종하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이제 세포 밖에 있는 간질액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겠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종들 중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차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특히 뭐 심장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네. 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질환이 있으면 네. 이렇게 부종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질병이 없는데도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몸이 잘 붓는다, 부종이 생긴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고 네.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원인 병적인 부종도 있겠지만 네. 보통 일반 성인에서 한 10 내지 30% 정도에서 본 적이 있다, 부종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고 네. 이제 젊은 가임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20% 내지 40% 정도에서 3명 중에 1명꼴로 거의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부종을 경험한다 이렇게 다 좀 비교적 몸에 질병은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유 없이 몸이 붓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아침보다 저녁에 체중이 올라간다는 말도 하던데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체중 변화가 있을 정도로 몸이 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드셔서 또 위장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혈관에 있는 수분들이 또 콩팥이나 방광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체중 변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물 500cc를 무게로 따지면 0.5kg 정도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체중 변화는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부종 때문에 이제 아침 저녁의 체중 차이가 0.8kg 내지 1.5kg까지도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낮 동안에 이제 주로 서 있거나 주로 활동하시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리가 좀 붓는다든지 하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 이제 밤에 이제 눕게 되면은 다시 이제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흡수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하면서 또 체중이 또 감소할 수가 있어서 자세 변화에 따라서 체액이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부종을 경험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폐경 전에 여성들이 많이 경험한다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여성 호르몬과 이제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체액이 더 많아지는가, 수분이 더 많아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콩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더 많이 보존하도록 이렇게 작용하고 또 혈관의 투과성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수분이 조직적으로 많이 이동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태아에 필요한 수분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출산 과정에서 이제 출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수분을 몸에 이제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체액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호르몬 변화에 따른 특발성 부종, 주기적인 부종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발성 부종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이제 특발성이라는 거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종을 일으킬 만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네. 그런 질환이 없는데도 꼭 이제 붓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특발성 부종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이 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이 일정 부분 조직으로 이동했다가 또 다시 혈관으로 회수되고 하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균형이 이제 미묘하게 조금 깨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상보다 물이 새는 정도가 조금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별한 병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좀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원인 없이 몸 일부에 수분이 축적이 되면서 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른 이해되진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또 각 세포에서 생긴 노폐분이나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건 우리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혈액은 주로 이제 미세한 모세혈관이 있는 데까지만 순환을 담당하게 되고 혈관 밖에 있는 각 장기의 조직, 세포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수분의 순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림프 순환이나 또 간질액의 이동을 통한 순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의 순환은 여러 가지 뭐 삼투압 작용이라든지 혈관벽의 조절을 통해서 이제 수분이 밖으로 밀려나갔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또 생겨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압, 혈관 투과성, 그 다음에 물 자체 압력 수압, 그리고 우리 액체 농도에 의한 수분의 이동, 삼투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삼투압 등이 결국은 이 수분의 균형과 조절을 담당하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묘하게 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의 이제 적절한 수분 상태를 우리 혈관 밖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 물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부종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필요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은 없는데 몸이 자꾸 부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증상을 표현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붓는다는 것들을 이제 부위별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얼굴 특히 이제 눈 주변 같은 데가 잘 붓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녁에는 이제 다리가 붓고 신발이 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면서 다리가 많이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상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실 때는 별로 안 붓는 것 같은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손이 부으면서 반지가 이제 좀 꽉 낀다, 잘 안 빠진다 이렇게 다양한 부종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체중에 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또 아침에 체중 잴 때와 이제 저녁에 체중 잴 때 차이가 좀 크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네. 그 외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눌러보면 푹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밤에 야식 먹고 잔 사람처럼 얼굴이 퉁퉁 붓는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스트레스이긴 할 것 같은데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질환은 아닌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된 질환을 통해 질환이 있는지 관련된 검사를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제 종아리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는 것이 이제 부종이 되겠는데, 예. 이렇게 붓는 것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수분에 의한 부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띄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쑥 하면서 좀 우리 스폰지에 물이 차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원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네. 만약에 수분이 아니고 어떤 지방이나 다른 단백질 성분이 으로 인한 부종이 있게 되면 잘 눌러도 들어가지도 않지만 눌렀다가 뗄 때 이제 바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러한 조직의 성분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쑥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어떤 양상으로 돌아오느냐가 이제 붓는 것의 성분이 수분이냐 아니면 다른 단백질 성분이나 지방 성분인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식을 먹고 잔 경우에도 이제 얼굴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붓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거기에 함유된 나트륨 성분 같은 것들이 네. 많이 함유하게 되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누워서 주무실 때 중력에 의해서 얼굴 부위, 상지 부위로 많이 수분이 몰려서 이제 얼굴이 붓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런 붓는 증상뿐 아니라 소화장애나 피로감, 두통도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네, 이제 단순히 붓는 증상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소화장애라든지 네. 피로감, 두통 이런 경우 또 피로감 이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런 피로감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여러 가지 소화기계 증상, 네. 또 두통과 같은 근육의 긴장도를 높인다든지 하면서 혹시 또 이제 우리 수분을 조절하는 예. 자율신경 기능에 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붓고, 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좀 식습관의 변화, 좀 과도한 칼로리 섭취나 나트륨 섭취,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네. 2차적인 또 간접적인 부종을 또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러한 단순 부종뿐만 아니라 이제 부종을 일으키게 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자율신경계 부조화 증상으로 네. 동시에 동반돼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별한 원인이 없이 붓는다고 하지만 이제 폐경전뿐 아니라 심한 다이어트도 문제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단백질 부족이 부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웬만큼 단백질이 부족한 상황은 우리 몸에서 잘 일어나진 않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 특히 이제 알부민 성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 혈관 안에 주로 이제 순환하면서 삼투압을 우리 몸에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조직 밖에 있는 수분을 혈관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부종을 줄이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부종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려면 우리 몸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 주로 이제 간에서 담당하는데 네. 심한 간경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한 콩팥 질환으로 이제 단백 성분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돼서 그만큼 더 우리가 보충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부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심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시게 되면 네. 체내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고 네. 그런 경우에 영양결핍으로 인한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아가 심한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탄수화물만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네. 체내 지방은 많아지지만 지방은 많아지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네. 오히려 더 붓게 되는 네. 기아 상태지만 오히려 더 붓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영양결핍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아주 심한 단백질 섭취 부족이나 단백질 합성 부족으로 인한 것도 부종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 문제는 어떨까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세 문제는 이제 특발성 부종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제 수분을 조절하는 힘 중에 이제 삼투압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중력이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물은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같은 자세에 오래 앉아 있는다, 오래 서 있는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분이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끌어당겨지는 영향을 받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그만큼 약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중력이 많이 쏠린 부위에서 더 많이 수분이 조직에 고이게 되고 네.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부종이 잘 생기고 혈액이 잘 정체되고 이런 경우가 잘 생길 수가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체내 생리적으로 또 나트륨이나 혈관의 투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네. 특발성 부종 환자에서는 이제 오래 서 있나든지 이러한 특정 자세가 또 특정 부위의 부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발성 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당황할 수 있겠는데요. 생활 습관을 살피고 개선하는 것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발성 부종의 원인은 이제 질병은 없지만 네.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 또 좀 충분히 이제 호전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뭐 식습관, 운동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식습관 운동이 되겠는데요. 네. 또 이제 식습관 측면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나트륨은 이제 몸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많이 드실수록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 또 나트륨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다든지 네. 그러신 경우에 이제 체내 수분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만큼 배출되면 좋지만 네. 그만큼 또 부종이 좀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상황은 잘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평상시 적절한 단백질을 충분히 이제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단백질이 이제 수분을 혈관 안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단백질 섭취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수분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각 조직에서 이제 수분을 짜주는 힘, 수분을 혈관으로 밀어주는 힘은 근육의 역할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특히 이제 뭐 전신의 근육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낮에 서 있거나 활동할 때 특히 다리, 하지로 몰린 수분과 혈액들을 네. 다시 흡수하는 데는 종아리 근육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종아리 근육 종아리 펌프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기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의사와 상담 없이 이뇨제를 드시기도 하던데요. 어떨까요? 네, 이것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뇨제는 이제 말대로 이제 일시적으로 몸에 물을 빼는 역할을 하지만은 네. 이것이 수분 부족을 만들기 때문에 부종과
우리 부종은 이제 혈관 밖에 있는 간질액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수분을 더 끌어당기려는 그런 호르몬이 또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이 더 쌓이게 되고 그래서 부종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뇨제는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이분에게는 이제 이뇨제를 쓰는 것이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원인 없이 몸이 붓는 증상, 특발성 부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